그 이제 세계의 뭐 역사가 이제 바뀌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 시대는 이제 디지털 정보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디지털 정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하냐면 빅브라더의 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회사가 빅브라더 아닌가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윤리적으로 네. 운영하기 위해서 빅브라더의 노력을 하고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독점해서 실질적으로 감시자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그럴 때 이제 빅브라더라고 하는 건데, 저는 두 회사가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요. 이번에 쟁점은 과징금 부과를 볼 때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동의를 얻었다라는 게 두 회사의 입장인가요? 그동안 그 법령에 따라서 동의를 얻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이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그러면 회사의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잘 몰라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잘 몰라서 가입하는 것을 이용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느냐? 이건 앞으로 이제 쟁점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진아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용자가 가입한 이후에 본인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하는지에 네. 대한 통제권을 충분히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타사의 행태 정보 앱이나 웹사이트의 수집과 관련해서도 가입한 이후에도 확인해서 원치 않으면 그 설정을 끌 수도 있고 해제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 저는 것으로 알고 이제 있습니다. 요걸 쭉 보면서 저도 뭐 이쪽에는 잘 몰라서 오늘 쭉 보니까 저도 뭐 자료 준비해서 보니까 이제 핵심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용자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이걸 어쨌든 뭐 동의라고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행태 분석이 돼서 광고 매출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죠. 맞습니까? 행태 정보는 광고에 계속해서 그렇죠.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용됐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 좀 지를 좀 드릴게요. 구글 같은 경우는 한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구글 코리아가. 저희가 작년 공시에는 2,900억 원 정도로 매출을 그럼 쓰고 있습니다. 2,900억 원의 매출액 중에 개인 이용자 정보를 활용해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중에 뭐 하드웨어 판매도 있고 여러 매출이 있어서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좀 봐야 될 것 그 같습니다. 광고 매출의 전반적인 기반은 이용자의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서 우리가 얘기한 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게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뭐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키워드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투명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개인의 정보를 이용했다고 하면 그 정보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회사만 이익을 취했다고 하면은 그 문제 아닌가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제공하는 광고가 인터넷 무료로 움직이는 인터넷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광고 매출에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핵심 쟁점이다. 그건 뭐냐면 그 회사 수익의 사익에 있어서의 매출 증진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 나름의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시정명령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통지문을 보면 저희가 뭐 좀 추후에 더 이제 법적으로 쟁점이 될 텐데 그러면 저 개인정보위원장님께 좀 드려볼게요. 예. 그러면 이걸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익을 그렇게 얻었는데 회사들이 그 정보가 어디까지 판매가 되고 개인정보 동의 이후에 어떻게 관리되고 공유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개인정보가 활용됐다고 하는 부분을 개인정보위원회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파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 조사 처분한 것은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다른 제3자한테 판매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수집한 정보를 내부적으로 굉장히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광고해서 수익을 그렇습니다. 얻었다. 그 얘기죠, 저희가. 예,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분석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기본권이라고 했잖아요. 개인의 자유권. 이 부분에 대한 자유 결정권을 침해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침해할 소지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했다고 하면 그것은 자유 결정권에 의해서 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 그걸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 돼서 피해를 닿았을 때, 피해가 입었을 때 소비자가 그럼 피해 구제를 어떻게 하겠냐. 여기까지 지금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가 과징금 처분을 내리더라도 일반 소비자한테 그
뭐랄까 피해 구제가 직접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손해배상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예. 그 질문은 두 회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개인정보 수집이 됐는데 누군가가 그걸 피해를 봤을 때 그 피해 구제에 대한 것도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진아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의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메타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리라 예상을 합니다. 다만 아직은 공식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판단 근거가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단계여서요. 그 부분은 추후에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 디지털 정보 시대의 그 구글 코리아나 지금 메타 코리아 같은 경우는 빅브라더와 같은 역할하고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감시자 역할을 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지배할 수도 있는데 그 사후의 피해 구제 방안이라든가 수익을 얻었을 경우에 그 수익 구조가 일반적인 소비자의 혜택이 아닌 회사의 들어갈 경우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자본주의 생리에 맞지 않다. 기업의 공개성과 투명성에도 맞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는 거고 뭐 과징금의 부과의 문제도 그런 기준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차원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두 분이 의의가 있다거나 아니면 제 제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거든요. 네, 뭐 의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근데 다만 맞춤 광고라는 게 꼭 나쁜 것이 아니고 실제 이 광고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 더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 또 동시에 소비자가 맞춤형 광고 때문에 얻는 어떤 피해는 저는 알지 못하고요.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광고가 하는 또 효익이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우려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 들었고 또 저희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슷한 말씀이긴 한데 맞춤화된 컨텐츠라는 게 광고를 포함해서 또 개개인들이 게시하는 그런 맞춤형 컨텐츠는 사실 이용자에게도 분명히 이로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관련 없는 광고를 보기보다는 관련 있는 브랜드나 상품 또 그런 여행지 등등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또 그런 이로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메타 입장에서는 그런 맞춤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또 여러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만 있다고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잘 이해했습니다.